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남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미국이 남과 북으로 전쟁을 했다고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있겠죠? 미국은 여러분 1861년부터 65년까지 약 4년 정도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었고요. 이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열된 건 아니었지만 이 4년 동안 치열한 전쟁의 결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로 다시 통합되었고 근대 국민국가로 성장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인데요. 미국을 이제 독립시킨 것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애덤스 이런 초기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1, 2, 3대 대통령이었죠, 이들이. 그런데 미국의 아버지,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을 하면은 이들보다는 링컨을 먼저 뽑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링컨은 미국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링컨에 대한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좀 좀 위트,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때 링컨이 상원 의원 자리를 두고 당시에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더글라스와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때 더글라스가 링컨에게 약간 디스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쟤는 이중인격이다. 얼굴이 두 개다. 라면서 앞과 뒤가 다르다. 라고 했더니 링컨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 제가 얼굴이 두 개면 이 얼굴을 살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살겠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트 있게 받아치면서 상대방과 토론했던 굉장히 유명한 토론 일화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수업이 끝나고 궁금한 데 오면 링컨과 더글라스만 쳐봐도 그들이 했던 토론 대화가 쫙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서 토론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 결과는 무엇일지 그리고 링컨은 왜 미국의 아버지라 불리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노트 꺼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남북전쟁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왜 싸우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미국은요. 남부와 북부로 약간 안 보이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원래는 초반에 13개의 주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연방제로. 이 미국은 점차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남부와 북부로 경제구조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남부 지역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됐고요. 미국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어서 무역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농업보다는 상공업이 발달되었는데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에서 점차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남부와 북부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떤 차이와 갈등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남부. 한번 선생님 비교표를 그려볼게요. 북부. 남부와 북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쫙쫙 그리고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우선 어떤 차이가 있었냐? 경제 구조가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남북 사람들은 뭘로써 돈을 벌었냐? 바로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걸 잘 자랐어요. 이 당시에. 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19세기였는데 이 당시에 정말 잘 자랐던 바로 뭐가 있었냐면 면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담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화, 옷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옷감, 이 면화를 이렇게 송송송송 따서 이제 면화 열매 열면 그 면화를 뽑고 따서 그거를 이제 공장에 돌려서 실을 뽑아내서 면을 만드는 건데 그 면화가 굉장히 좀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당시 남부에서는 면화와 담배 같은 농업 중심. 그래서 이러한 면화와 담배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냐면 주로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한테 팔았고요. 반면 북부는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항구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농업보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공업이, 상업과 공업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차이점이 생겨요. 어떤 차이가 생겼냐? 우선 무역에 대한 관점 차이가 생깁니다. 무역,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남부 지역은 자유무역을 우리는 추구한다. 자유무역. 북부 지역은 아니야, 우리는 보호무역을 추구한다. 자, 여러분, 자유무역? 보호무역? 뭐지? 자유무역 뭘까요? 맞아요. 물건을 그냥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죠. 잘 얘기했고요. 보호무역은 그럼 뭘까요? 물건을 보호하는 건가? 뭐지? 택배 박스를 꽉꽉 묶는 건가?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무역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 잠깐 쓸 건데, 자, 남부는 농업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런 면화를 생산했어요. 간단한 1차 산업이죠. 면화를 생산했어요. 이거를 유럽 공장에 팔아냅니다. 유럽 공장들은 당시에 특히 영국이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옷을 만든다고 칩시다. 옷. 자, 이 면화가 영국 옷 공장에 가서 팔렸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이상의 물건은 또 꼭 공항에 들어올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왜 하냐면 해외 물건에 따라 관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뭐냐면 한 나라가 국경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른 나라의 물건 사올 때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통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국의 면허가 영국에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거 원래 생산됐을 때 100원이에요. 근데 영국에 넘어갈 때 관세가 붙어서 12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영국에서 연화를 생산했는데 110원짜리예요. 자, 그렇게 치면은 영국의 공장들은 미국의 면화를 살까요? 영국의 면화를 살까요? 자기 걸 쓸까요? 그쵸? 아니, 미국의 면화가 100원짜리가 영국으로 넘어온 순간 관세가 20원 붙네? 그럼 이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면화 110원짜리 쓰는 게 더 싸겠다. 그래서 이걸 쓰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관세, 나라와 나라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붙는 세금, 관세를 없애야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하자. 즉, 관세가 없는 물건이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북부 지역은 상공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주로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을 쓰실 텐데, 어느 날, 아이폰이 생산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해봅시다. 갤럭시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막 오르겠죠. 왜냐면은 이 갤럭시랑 싸울 상품이 없으니까. 이 갤럭시 가격이 오르면 이 갤럭시를 만든 삼성 입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당시에 미국은 어찌됐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미국 국민한테는 팔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갤럭시를 미국이니까 아이폰이에요. 지금 입이 잘 안 붙어요. 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당시 북부 지역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아이폰을 만들어서 이걸 미국 국민한테 팔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되게 좋은 핸드폰이 넘어온 거죠. 갤럭시가 넘어왔더니 사람들이 아이폰도 사용하고 갤럭시도 사용하고, 이때 갤럭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갤럭시 핸드폰, 우리나라 핸드폰에다가 관세를 왕창창창 매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도 100만원, 갤럭시도 원래 생산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한국 갤럭시 너네 삼성 거 들어올 때마다 관세 50만원 추가시켜. 그럼 150만원짜리 대 아이폰 사양이 비슷할 때 당연히 미국 사람들 아이폰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물건에 관세를 매기자라는 게 보호무역입니다. 즉, 우리나라 상공업품을 장려하자. 그게 바로 보호무역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물건에 관세를 매겨서 우리나라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는 입장이 당시 북부 보호무역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남부와 북부의 차이점이 있었으니 바로 노예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남부 지역에서는 면화, 담배, 농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 농사를 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비쌀수록 손해잖아요. 최대한 인건비가 싼 이 당시에 뭐가 쓰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여도, 잠만 재워줘도 돈을 안 줘도 돼요. 월급을 안 줘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부릴 수 있는 노예, 아프리카에서 보는 흑인 노예들을 막 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 노예 찬성, 노예제가 있어야 우리 남부가 잘 산다. 반면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아요. 이때부터 상업, 그리고 공업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노예 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예속됐기 때문에 주인이 공장에 안 보내요. 넌 우리 집에서 일해. 무슨 공장에 나가. 막 이러는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최대한 많은 노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굳이 뭐 노예가 필요 없는 자유 인력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를 반대, 솔직히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확대에 찬성해, 그러니까 노예제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차이가 왜 전쟁으로 일어났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남북 전쟁의 배경은 방금 얘기했듯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이런 경제적 차이 때문에 일어났고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부 지역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였냐? 미국에서 이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링컨이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당시 링컨은 여러분 북부 지역의 출신입니다. 즉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 지역의 대통령 후보였고요. 당시 남부 지역 대통령들은 당시 공화당 링컨에 의해서 패배를 했고 공화당 출신 링컨이 대통령 당선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시 미국은 점차 서쪽으로 북아메리카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새롭게 넓어진 영토, 이 영토가 다시 주로 편입되는데 이 새로 넓어진 영토는 과연 노예제를 할까 말까 하는 논쟁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당선됐을 때 아마도 남부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링컨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영토가 넓어진 곳들은 노예제가 안 될 거야. 우리는 노예제를 해야 되는데 저긴 노예제가 이제 안 될 거야. 그리고 링컨이 당선됐다면 분명 노예제 같은 것을 점차 억압하고 폐지할 것 같아. 왜냐면 북부 지역은 노예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링컨이 당선된 순간 결정한다. 그래, 우리 남부는 더 이상 미국 연합이 아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서 탈퇴해버려요. 당시에 남부 지역이 우리는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 지역에서 우리는 미국 연맹에서 탈퇴한다. 탈퇴한 이후 북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초기에 남북 전쟁이 처음 딱 일어났을 때 인구수는 북부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남부 지역에는 정말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으니 바로 리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 장군은 정말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북부 지역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패배를 하고 좀 위기를 맞이하던 링컨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 노예를 해방한다. 당시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외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노예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는 모든 국민, 평등한 국민만 있을 뿐 노예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북부 지역이 크게 이긴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연맹이 남부 연맹을 크게 이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였고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 전에 링컨이 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그 연설 굉장히 유명해요. 자, 연설문 보시면은 이런 내용인데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영어 문구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people 이러면서 for the people 라고 하면서 미안해요.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게티스버그 연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링컨은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 계급의 차별은 없다. 그 노예 출신일지라도 미국에 독립된 이 노예 출신의 흑인일지라도 이제 내가 꿈꾸는 미국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이며 미국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근대 국민 국가의 비전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미국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부 연맹에 있었던 백인들은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왜 남부와 싸워야 되냐 라고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로 한 방에 그 의구문, 불만을 싹 날려버립니다. 내가 꿈꾸는 미국은 백인과 흑인으로 이렇게 갈라진 미국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미국은 우리 국민들,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일하는 그러한 미국을 꿈꿉니다. 그게 당신이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링컨이 연설로 해서 표현을 한 거고, 이때 수많은 북부 연맹 사람들도 링컨을 도와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하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합니다. 링컨의 선언을 지지해요. 링컨 노예 해방 대단한 결정을 했네. 링컨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승기가 북부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결과 북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 장군이 결국 항복을 하면서 북부 연맹이 승리하게 되었고, 이때 미국이 남과 북으로 한 4년 정도 쪼개졌지만 통일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선생님이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뭘 봤냐면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 그런 걸 봤어요. 이제 미군이 이제 6.25 전쟁 참전했을 때 낙하산 타고 떨어지다가 만약에 목적지가 아니라 표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발견했을 때 그 국민한테 보여주라고 한글로 된 이제 문서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미국 군인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미국 정부가 당신에게 보답을 할 겁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정말로 미국은 그 국민들을 위한 나라구나. 정말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의 표범을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구나. 그게 바로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과 함께 게티스버그 연설로 인해서 미국은 근대 국민국가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부에서 승리한 미국,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학습 목표, 남북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바뀌었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을 보니까 퇴근 시간이 좀 지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집이 제일 멀어요. 아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멀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시간 좀 놓치면 집에 많이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황급하게 짐을 챙겨서 집에 왔는데 일단 하루 종일 수업을 촬영하느라 얼굴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PPT로 찍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주실 거죠? 자, 다들 잘 들어주시면서 세 번째 남북전쟁의 결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과 중공업이 발전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이 뭐냐면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공업이 발전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뭔가 물건을 만드는데 무거운 물건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시멘트, 뭐 벽돌, 건물 이런 걸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무거운 생산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는 경공업이 있죠. 경공업이 있는데 경공, 여기서 말하는 경자가 가별 경자입니다.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책이라든지 이런 걸 경공업이라 하고요. 중공업은 무거운 공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남북전쟁 결과 중공업이 발전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과 관련된 무기 또는 뭐 이렇게 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다루는 뭐 운송 수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미국이 전쟁 도중 중공업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대치해서 남북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이 남북 전쟁 중 당시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냈고요. 그를 위해서 중공업이
발전되었다. 그런데 이 중공업을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이 미국은 당시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또한 통일된 미국에서도 더욱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노동자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 영토에 정착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뭐 이제는 남북전쟁 중에 노예제도도 폐지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정말로 아메리카 드림이라죠.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일랜드 그리고 아시아까지 당시에 미국에 가면은 땅도 주고 그리고 정착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꿈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이때가 이제 1800년대 말 그리고 19세기 초에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현재 미국은 정말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다문화 사회이죠. 그 결과 미국은 정말 다문화 사회로 건너갔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전쟁 결과 이렇게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영토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서쪽, 당시에 원래 남북전쟁 당시에 영토가 이 정도였다면은 점차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또한 기술이 발달되는데 특히 당시 철도 기술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대륙 횡단철도라 그래서 이렇게 동쪽부터 서쪽까지 오늘날의 동부에서 서부 지역까지 이 철도를 놓게 되면서 철도를 놓게 되면서 대륙 횡단 철도가 개발되었다는 점, 그러면서 미국의 영토가 점차 서쪽으로 확대해 갔고요.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서부 영화극 같은 거 보잖아요. 서부 개척시대, 이런 거를 서부 개척시대에 있었던 바탕이 된 바로 대륙 횡단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대륙 횡단 철도 이런 식으로 건축했는데요. 가는 도중에 뭐 원주민들과 싸우기도 했고 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때 서부로 갔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 이 서부 지역에서 골드러시라고 해서 이제 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금을 찾아 떠나자라고 하면서 금광이 개발되었고, 또한 이때 중공업이 발전되면서 원료가 필요했어요. 뭐 철이라든지 다양한 중공업에 필요한 그러한 원료가 필요하니까 당시에 이 서부 쪽에 그런 원료를 찾기 위해서 미국은 점차 서쪽으로 나아갔고, 그러면서 이 서쪽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했던 교통수단 대륙 횡단철도를 설치했다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미국은 독립한 이후 남부와 북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때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북부가 수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미국은 더욱더 영토가 하나가 통합됐고, 또 전쟁 중 중공업이 발전되면서 당시에 더욱더 발전해 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공업 발전 과정 속에 수많은 이민정책 그리고 대륙 횡단철도를 설치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되었다는 점 이해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